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번 말 되는지 뼈아대. 오늘도 폴라리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동료 대 라이벌, 라이벌 대 동료입니다. 10페이지에 있던 예, 내용이네요.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책에 뭐라고 우리가 적어놨냐면은 동료는 장점에 주목하고 라이벌은 단점에 주목한다. 누군가의 단점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여기 진짜 많은 게 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당연히 이제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는 이제 뭐 잘못하나 그것만 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실수하나 이것만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오늘은 좀 심화로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이게 여기에 이제 맥락상에서는 라이벌은 단점에 주목한다는 이제 동료는 장점에 주목하는데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제가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은 라이벌은 진짜 단점에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겠죠. 근데 진짜 상대의 약점을 보고 늘어져요. 그게 아니라 그게 대표적으로 애플도 진짜 잘하고 그거를 페이스북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기업들은 특히 미국 기업들은 장난 아니에요. 딱 약점이 보이면은 뭐 소송부터 치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파고듭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유튜브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유튜브는 구글 회사지 페이스북 회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가 수익을 갖고 갑니다. 트래픽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죠? 페이스북이 저는 맨 처음에 되게 얍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공유를 하면은 유튜브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게 만듭니다. 볼품 없이. 진짜 클릭이 안 되겠어. 아마 그것도 A/B 테스트 했을 거야. 클릭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최고로 안 나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얍실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저 회사가 잘 되면은 어때요?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시간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시간을 뺏는 싸움인데. 네. 나라도 저렇게 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라이벌 단점을 주목을 해서 막 편법을 동원하고 막 불법으로 막 상대방 막 죽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게 공략 포인트인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러니까 저쪽이 그러니까 뭐 단점을 주목해서 막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저쪽이 못하는 걸 철저하게 내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상대적으로 라이벌 기업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영 전략 중에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하여튼에 이게 있어요. 킬 더 컴퍼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말씀하신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정을 잘 알지만 우리가 우리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만약에 경쟁자가 우리를 죽이려면 어떤 수를 쓸까를 연구해보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있을 때보다 아니 저 라이벌 기업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발상을 전환하면 목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알아. 또 우리는 또 우리 회사기 때문에 알아. 아 이거 하면 우리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제 보완하거나 그럼요. 감추거나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만드는 거죠.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 단점을 보기 위해서 라이벌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나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 맥락은 이제 이 라이벌은 조직 외. 조직 외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직 내 동료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단점만 보고 있어. 그러면 조직 내 동료라기보다 이건 뭐 라이벌 같은 느낌. 여기서 좀 동료는 좀 뭐랄까 포괄적인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동료는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조직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건 전 여기서는 이게 굳이 동료라고 표현했지만 가족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동료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수평적 위치에 있는 사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료는 상사도 동료고 사장님도 동료고 함께하는 팀. 다 함께하는 게 동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되물어보실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동료 주변 동료들의 장점을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친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장점이 있나? 왜냐면은 내가 뼈 때린다. 그러니까, 뼈 때리는. 내가 그래 맞아. 장점 보려고 했는데 없어. 장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또 냉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동료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맞아 난 동료의 장점을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실 게 아니라 동료의 장점이 진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동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본인이 진짜 일을 하는데 장점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회사원이면 뭐예요? 관련 분야, 뭐 자기 자신 주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전공 외에 이렇게 스킬들 어떤 걸 뭐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좀 상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부족하지만 뭐 학습 능력이 높다든지, 아니면 무슨 영어를 잘해서 검색 능력이 뛰어난다든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일단은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결국엔 장점에 대해서 말할 건덕지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거, 맥락이 중요한데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주변에 바라봤을 때는 그때 또 우리가 뼈아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점은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찾아보면 장점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다른 건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보기보다 주변에서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장점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아 그래, 이 친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이 높을 수 있다 해서 끌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좀 냉정하게, 왜냐면 이거를 뭐 키워나가야 되니까 메타인을 높여야 되고, 냉정하게 바라보되 또 우리 팀원들을 이미 팀원이 됐다면 바라봤을 때에는 그렇게 장점을 또 뽑아볼 수 있는 것도, 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보이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도 최근에 이제 올해 인사 평가를 끝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료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되게 포괄적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동료에서 직장 동료 옆에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동료만 보는 게 아니라 상사분들도 다 동료예요. 네. 근데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을 봤을 때 과연 그 장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팀장, 우리 김지현 팀장이랑 우리 이윤구 이사한테 각각 이제 스스로 평가, 왜냐면 조직이 크진 않으니까 아직 그래도 13명만 평가를 하면 되니까 따로따로 이제 블라인드로 이제 평가를 시키고, 이제 고 작가님이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보고 제가 최종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제 평가라는 게 크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뭘 잘하냐예요. 그 사람이 뭘 잘했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이 결국에는 뭐고 그걸 얼마나 극대화했냐 그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더가 걔네가 장점이 없어, 얘가 그러면은 뭐예요?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그 친구가 장점이 없다는 거는 그 친구가 일을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상대적인 건데, 누가 잘못이고 리더 잘못이에요. 이 친구가 장점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를 잘하지 않고 있어. 그럼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회사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장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랄까, 본인의 장점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없는 경우도 또 태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약간 이제 여기 동료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큰 범위로 봤을 때 직장 상사가 자기 이제 팀원들의 장점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 우리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그 성과가 안 나왔어, 우리 예상보다 안 나왔던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특별히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우리 회사 내에 발현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못한 거지. 그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그 당사자가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저희가 이제 평균의 종말 읽으면서 더 느꼈던 건데, 조직이 시스템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각 개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면 회사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번에 퍼포먼스가 낮았던 친구들 강점에 비해서 친구들이 내년에는 퍼포먼스 낼 수 있는 직무 설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리더의 몫이죠. 근데 기본적 강점인데 몰라. 그러면 직무 설계가 되겠습니까? 얘는 그냥 평가가 안 좋아,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강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지 못하는 게 뻔히 보여. 그거는 개인도 어떤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시스템이 과연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맞춰줬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그걸 동기부여시켜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걸 할 수 있게끔 판을 벌려주는 것이 리더가 하는 일인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강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친구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런 발상과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지금 13명인가 14명인가 요즘에 뽑아갖고 정확하게 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퇴사자가 2명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은 공교롭게 제가 뽑은 친구들은 아니고 이제 원래 체인지 그라운드에 있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 저랑 제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저랑 이제 철학이 안 맞아서 뭐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저랑 이제 잘 안 맞기 회사는 때문에 안 맞는 거지. 나간 건데 그럼 지금 남아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뽑았잖아요. 허투루 뽑은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만약 그 친구들이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못 하는 건 당연히 고 작가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그 친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또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잘못이 뭐가 있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 그 친구들이 일을 뭐랄까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넣어주지 않은 것도 큰 그렇지. 거예요. 예. 저랑 고 작가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얘 정도면은 상위고가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은 내년에 얘를 어떻게 잠재력을 좀 터트려 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료잖아요, 우리는요. 체인지 그라운드 PD 분도 우리 동료니까 장점을만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신 박사님이 이제 하고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봉 협상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그분 중에 한 명은 또 이게 대화를 해봐야 돼. 해보니까 어떤 이분 자체가 삶이 약간 슬로우 스타터였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슬로우 스타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할 때 어영부영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 내에서 그게 안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세팅된 게 워낙 이미 제가 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시작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 내에 하는 건 대부분 제가 준비된 상태거나 이미 경험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데 가면은 약간 처음에 어영부영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따지면 진짜 딥세션 기간이 좀 있어요. 가다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때를 주변에서는 어영부영 되니까 이렇게 어영부영인데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인생이 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항상 느리게 했던 거야. 자기 동생은 처음부터 발발하고 잘했는데 자기는 느리게 했는데 결국 본인이 다 이겼대요. 결국은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은 거야.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원래 비즈니스를 빠른 것이 미덕입니다. 일반 공부하고 달라요. 미덕이지만 그게 들었을 때 그래 조금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받아주면서 가면은 이 친구는 좀 지났을 때 훨씬 클 수가 있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이 친구는 어영부영 되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결국 증명해내는 건 본인이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그 증명할 수 있게 기다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강점에 주목하고 접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형국인 거죠. 예. 아무튼 여러분 동료는 장점에 주목하고 라이벌은 단점에 주목한다. 이게 둘 다 팩트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이게 이제 동료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테두리 안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 구성원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맨날 뭐 못하는 거 왜 잘하는 건 사실 티가 잘 안 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다 그렇습니다. 못하는 건 티가 잘 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만 너무 보면서 너무 나무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장점을 주목하면 더 행복하지 않나? 네, 그 다음에 실수 안 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현상을 유지를 잘하는 것도 그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튼 장점을 찾으려면 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다. 그 구글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평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현상 유지가 장점인 거를 대부분 알기 힘들어요. 그리고 알지만 그거를 적절히 보상하는 것도 힘들어요. 구글 같은 회사가 그렇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같은 게 새로운 걸 신개발 같은 게 눈에 딱 보이잖아. 근데 알다시피 그 많은 트래픽이 나오는데 그 현상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현상 유지하는 팀은 보상을 적절히 못 받은 거예요. 맨날 신개발 하는 팀 받은 거야.
나중에 구글이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PS나 어떤 뭐 걸 줄 때 그게 실수 없이 유지하는 팀에게도 이제 거의 걸맞게 보상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죠.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강점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제가 예언 아닌 예언 하나 하면은 유튜브 관련해서 이미 이제 뭐 예언도 아니네 이미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그 BTS 나왔을 때 서버 다운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제 예언도 아니네 이미 나와갖고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여기가 복잡해여갖고 그 유지하는 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유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페북보다 좀 나은 것 네, 같아. 페북은 뭐 난 돌아버릴 것 같아. 버그 소굴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뭐 맨날 이렇게 클릭하고 하지만 그 유지 자체가 생각보다 힘들다. 뭐 그 이제 좀 여담으로 붙여주면서 여러분도 이제 그 가까운 사람들의 장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